새누리당과 야권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정당성을 둘러싼 대논쟁을 시작했다. 과연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일까?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위한 정치 실험일까? 여야 대변인들의 수작, 이정현, 우상호 공보단장에게 서로에 대한 불편한 심경과 속내를 들어보자. 네, 오늘은 직격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캠프에서 후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 그리고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입니다. 지금 이 두 분의 토론은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41일 남은 상황에서 현안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입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첫 번째 모임이 있었죠. 네, 11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해서 1차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정치 혁신을 위해서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들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또 모여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야권 단일화를 바라보는 박근혜 후보. 글쎄요,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일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글쎄요, 어떻게 그냥 바라만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가서 뭐 뜯어 말리겠습니까? 네. 사실 네. 이제 지금 후보 등록이 2주권에 들어왔습니다. 2주. 그렇죠. 2주. 26일까지. 그다음에 선거가 6주. 대통령 선거가 6주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후보 검증이나 자질 능력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사실상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또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더더욱 결정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거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 쇄신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퇴보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선거가 다가오는데 후보를 내지 않아서 후보를 검증하고 생각할 기회도 안 준다는 것. 이게 어떻게 쇄신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등록은 이제 2주 남았고 그 이후에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후보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후보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결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하겠구나, 바뀌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후보 단일화의 위력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아주 하루에 몇 번씩 이 흠집 내는 논평을 내는데 제가 볼 땐 이제 이 단일화의 위력에 너무 떨지 마시고 자기 후보의 좋은 정책과 가치를 쭉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긴장이 된다라는 표현보다 우려는 솔직히 새누리당에서는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단지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돼 있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냐 하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는 15년 동안을 이렇게 검증된 준비된 후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대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빨리 후보만 결정을 해서 내놔라.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그러면 근데 이 현재까지 지지율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야권 단일화에 따른 지지율 변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여권 후보, 특히 보수층의 후보는 항상 선거 직전까지 야당 후보에게 한 10% 이상 늘 앞서왔고, 그리고 우리가 집권한 경우에는 늘 막판 역전해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야권의 유력한 두 후보의 경쟁 과정 속에서 벌써 2개월 전부터 안철수 후보가 나가든 또 문재인 후보가 나가든 박근혜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또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됐을 때 일부 지지층이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야권 단일화에 갖고 있는 시너지 효과인데요.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 이탈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이 야권 단일화 과정이 감동과 또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마 박근혜 후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왜
지지율이 저 정도로 나오는가. 사실상 현실 정치에 참여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민주당하고 단일화가 되면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싫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던 지지자들은 당연히 실망을 하고 이탈을 하게 돼 있고,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문재인 후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선배들이 50여 년 동안 가까워오면서 민주당 고유의 정책과 또 노선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를 하고 이를테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만약에 그걸 넘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동안 50년 동안 지켜왔던 당을 어느 날 갑자기 한 10개월 정도 정치 시작한 사람이 와서 민주당을 팔아먹었다. 라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 합해봤자 도로 하나.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저런 분석이 바로 이제 과거 정치의 전형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대개 과거 정치는 너 아니면 나 죽고 살자. 널 죽여서 내가 산다. 이런 로직으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분은 경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양쪽의 지지자가 최대한 결집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보다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6% 많기 때문에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나섰을 때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결집한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권 교체의 대상이 박근혜 후보를 막는 것이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이고 네. 그 새누리당의 후보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연장이지 사람만 바뀌었다고 만약에 사람이 다르다면 그럼 지난번 5년 전에 우리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 새로운 사람입니까? 사실은 정권 자체가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사실상 보면은 동행자다, 옆에 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잘 알다시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동안에 쭉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후보식의 정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세종시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당시에 우리도 협력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세종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와서 그 세종시의 약속이 바뀌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비록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고 10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도 저렇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의 노력을 쏟고 정치 생명을 거는 지도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또 지난번에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온 국민들이 가슴 찡하게 느꼈었던 그 깨끗한 승복,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승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저런 정도의 책임성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정말 든든한 후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구호를 내세우건 새누리당이 내세운 박근혜 후보의 준비된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또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청렴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는 모름지기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쪽이나 야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정권 교체의 대상이 박근혜 후보는 아니다. 그건 어쨌든 그 민주당의 구호가 뭐라고 됐든 새누리당이 내세운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자질과 능력, 경험과 경륜, 그 부분이 지금처럼 유럽의 경제 위기가 내년에 이제 한국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 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토철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이런 박근혜 후보라야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들도 정말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일상식을 제가 한번 생각하는 거죠. 바로 얘기를 하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무능이 워낙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그것과는 끊고 자기는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이정현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선거에서 그 선거를 이끌어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박근혜 대표다. 그러면
바로 이 정권에서 이 정당의 대표도 하시고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의 책임이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면 같은 정당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가 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지 못했습니까? 그때는 가만 놔뒀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잘못한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물론 주도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그 네. 바로잡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와 다를 게 없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뭐 새로운 알겠습니다. 정책을 펼쳐놓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 과거에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이 알겠습니다. 대목에 말씀하시고 정리하시고 다음 주제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수석을 2개나 역임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로서 그리고 정치의 동반자로서 노무현 정권을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이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됐단 말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530만 표 차로 진 그런 선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완전히 망쳤고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말하셨다시피 노무현 정권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재벌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말했듯이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패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패한 정권에 함께 했었던 분이 다시 대통령 나온다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위험하고 더 심판받아야 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책임론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박근혜 후보의 연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참여정부는 잘한 일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죠.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같이 일했던 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잘했던 일이 아닌 좀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습니다. 아, 이런 점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전 중요한 건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권에 나서는 사람은 그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새로 출발하려고 한다고 하는 고백을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했을 때 그때 네.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권의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런 점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 근데 나는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지나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고 사과하거나 자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또 그걸 바로잡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가지 사안을 한번 좀 묶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금 미국의 선거도 끝났지만 우리는 TV 토론이 없어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비교할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투표시간 연장은 정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입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하자고. 그리고 우리는 재국민 투표를 우리에게 좀 불리해도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그 당시 여당의 주장을 동조해서 우리가 참정권을 보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 유력한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계속 그렇게 회피하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네. 보장하기 보장하기 위해서 TV 토론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예. 세상에 대선 앞두고 TV 토론 한 번도 없이 가는 이런 대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박근혜 후보가 자꾸 TV 토론을 피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예? 국민에게 본인이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또 잘하실 문제는 잘하실 문제대로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기를 저희는 좀 계속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후보가 1년 전에 결정돼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1당입니다. 제1당.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는데 후보 등록이 2주 남았는데 이 투표 시간 연장을 하자고 거리 투쟁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조금 있으면 촛불 시인도 한다 그러고 서명 운동을 한다 그러고 어떤 게 순서입니까? 후보를 먼저 결정한 게 순서겠습니까?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또 하나 TV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는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선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4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확정된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두 후보들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니죠. 후보를 결정해서 빨리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TV 토론이고 그 밖에 다른 뭣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후보를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당연히 공약도 없죠. 후보가 없는데 공약이 어떻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당에서 지금 후보를 내놓고 있지도 않고 정당에서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서 텔레비전 토론 타령하고 투표시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말씀하실 부분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볼 수 있는 NLL과 여성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NLL 문제는 뭐 이미 여러 번의 논전을 통해서 진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김정일한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 이분이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당시 정상회담의 최대의 성과는 NLL을 지킨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분이 이제 그걸 이미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대화록을 까자 그래서 아니 지금 대화록을 까면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한 소고기 양보 문제 또 일본 수상한테 했다고 하는 독도 양보 문제 이런 거 다 까게 되면요.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국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표 몇 표 얻으려고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활동은 이게 대표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여성 대통령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 지도자로서 남다른 업적도 남기고 또 존경받는 점이 있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분이 과연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셨다면 훨씬 더 여성계의 지지를 받았을 텐데 이분이 그런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여성이니까 여성을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해왔던 많은 여성 정치인들을 볼 땐 야, 이건 조금 좀 더 진정성 있는 대화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사안은. 지금 우리 우상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후보께서 NLL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킬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는 그건 영토선이 아니다. 라고 또 대북 발언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선거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마치 그걸 지킬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대북용으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지키라는 영토를 오히려 내준다?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그게 정말 아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를 몇 번이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잠깐만요. 제가 제 말이 아직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영토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얼마나 많은 정말 청년들이 피를 흘렸고 또 그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팠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도 영토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 제공을 한 곳은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표 시간 아까 또 뭐 했었죠? NLL하고 여성성.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각 후보 캠프 측에서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일본 여성이 절반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소수
그리고 그동안에 예. 사실 약자였었던 여성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국가 원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저희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보이는 거죠. 네. 짧게 제가 좀 예, 말씀을 하시죠. 지금 뭐 서로 간의 주장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천안함 그 사고 났던 그 잠수함 앞에 가서 NLL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가는 곳마다 영토를 우리 후보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 전부 장관, 총리 저 대통령 시켜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엄청나게 무슨 영토를 지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군대부터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예. 두 번째 이 박지원 대표께서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는요 2만 강가까지가 우리 영토입니다. NLL은요 휴전선이에요. 그거는 영토선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정전협상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임시적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영토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휴전선이라고 하고 우리에는 장차 남북 통일을 위해서 2만 강가까지를 다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치 그렇게 말한 것을 북한에게 영토를 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시는 것은 적어도 상대방의 대통령 후보, 상대방의 당 대표급은 적어도 그 정도의 기본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이 자기 나라 영토 넘겨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한자리에 들으시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오늘 직격 토론 각 캠프의 후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정현 공보단장 그리고 우상호 공보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